자, 불법원인 구매물입니다. 자, 불법원인 구매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뇌물, 화대, 도박 자금이 있다 했고, 이 불법원인 구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사기죄 할 때 배운 적 있었죠? 사기죄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사기죄 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횡령죄가 될까?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점 보죠. 자, 불법원인 급여물을 받은 자, 수탁자죠. 그 수탁자가 돌려주지 않고 영득했을 때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A가 있죠? B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뭐를 줘요? 불법원인 급여물을 하죠. 그 불법원인 급여의 대표적인 것이 뇌물을 준다든지, 화대를 준다든지, 도박 자금을 줍니다. 이때 준 사람을 급여자, 받은 사람을 수익자라 해요. 자, 이때 이 급여자는 수익자에게 뇌물, 화대, 도박 자금을 줬죠. 이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원래 내 거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야 그거 다시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즉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야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걸 그냥 얻었지 않느냐?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민법상 판례 다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B는 날로 먹었네요. 날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B는 뭐다? 반사적으로 이익 본 거예요. 이익을 보았다. 그쵸? 이익을 보았다. 그래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소유권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소유자는 B라 했잖아요. 그쵸? B가 소유자라 했습니다. 이 소유자가 여기서 임의 소비한다 이거예요. 지 멋대로 쓴다. 지 멋대로 쓴다 할지라도 소유자는 B이기 때문에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즉 형법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가만히 있는 B가 나쁜 놈인 거예요? 아니면 뇌물을 갖다 준 이 급여자라는 놈이 더 나쁜 거예요? 이놈이 더 나쁜 거죠. 이 A라는 놈이 B라는 친구보다는 더 불법성이 더 강하단 말이죠.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적으로는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A는 B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B는 이것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법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 밑에 각주 3번 나와 있을 겁니다. 민법조문이 나와 있죠. 자, 746조인데 불법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 즉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다? 상대방, 수익자가 혜택을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746조인데 그러나 나와 있죠. 그러나 이유가 단서고요. 그러나 앞에 부분을 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 보면 그래서 판례는 뭐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볼 텐데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유명한 판례죠. 조합장 갑은 조합으로부터 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유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써버렸다는 거죠.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자, 노트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면 도봉구청 뇌물 사건이 나올 겁니다.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장에게 그렇죠? 뇌물을 전달해 주면서 네 먹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청 공무원 을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갖다 줘라 하는 식으로 불법 원인 급여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이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 나와 있잖아.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조합은 조합장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반사적으로 조합장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조합장 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이 조합장 갑이 돈 300만 원 받았죠? 300만 원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해주지 않고 이렇게 지 멋대로 써버립니다. 횡령된다 안 된다? 횡령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교재 와볼게요. 자, 교재 와보시면 자, 중간에 나와 있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조합장이지. 조합장 갑이란 말이죠. 자,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금원을 받았을 때 이 금원이 뭐다? 불법 원인 급여물이죠. 뇌물에다 세무쳐봐요. 왜 세무칩니까? 횡령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세무친 겁니다. 자, 이 물건은 불법 원인 급여물이기 때문에 이를 전달치 아니하고 다른 곳에 소비했다 손치더라도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무죄란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저쪽 뇌물죄 할 때 배우는데 증뇌물 전달죄 기수가 됩니다. 이 파트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증뇌물 전달죄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횡령이 안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됐죠? 하나 더 봅니다. 노트에 없네요. 자, 이 정복과 경감 사건도 유명한 판례죠. 정복과에 근무하던 경감갑은 을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내외회사 조합중앙회 회장인 병에게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종 금전이나 향응을 받았다. 그쵸? 이때 병에 대한 뇌물 전달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금전을 받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불법 원인 급여물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갑은 이 돈을 전달치 아니하고 이물에 써버렸다.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꺽쇠 2번 가보죠. 뇌물공여 세무치시고 배임증제 세무치시고 이게 다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물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갑에게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이겁니다.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자인 갑이 이 물건을 전달치 아니하고 지 멋대로 써버렸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횡령죄 안 됩니다. 그럼 뇌물죄는 될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뇌물죄는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이것은 뇌물죄 할 때 나옵니다. 뇌물죄가 되려면 돈 받았다고 해서 다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직무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 의무는 어떤 관련성이 없잖아요. 이 선정 업무를 경찰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 업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뇌물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수뢰죄가 안 되는 거죠. 뇌물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뇌물죄가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은 색깔 칠해 볼게요. 자, 횡령죄가 안 되는 거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법 746조 본문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법조문을 가보면 민법조문을 가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불법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즉 상대방에게 그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말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트 펴보세요. 노트 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자, 불법성이 지금까지는 불법성이 누가 더 컸다? 주는 자가 더 컸다. 이놈이 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불법성이 누가 더 크다? 주는 놈보다는 받는 놈이 더 크다. 받는 놈이 더 월등히 나쁜 놈이라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단서에 따라서 급여자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수익자가 더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그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포주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꺽쇠 1번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 원인 급여가 있고 그 불법 원인이 급여자에게 있을 때 그게 누구야? 주는 놈이 더 나쁜 놈이란 얘기죠. 그렇죠? 급여자에게 있을 때에는 그 밑에 반환 청구를 못한다. 여기까지가 뭐다? 746조 본문이단 말이야. 본문에 따라서 땡땡 그때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단서에 따라서 즉 수익자의 불법성이 자, 수익자가 더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더 현저히 크다. 급여자보다는 현저히 더 크다. 이놈이 더 나쁜 놈이다. 라고 할 때는 급여자의 즉 상대방의 불법성이 주는 자의 불법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마지막 줄에 본문의 적용이 배제가 되어서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묶으시고 이때는 단서가 적용되어서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자가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봅니다. 전직 경찰관이 포주가 됐어요. 포주가 됐다. 그래서 다방 종업원 뭐 커피 마시러 돌아다니겠죠. 자, 을려를 다방에 가니까 을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을려가 보니까 얼굴도 반반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놀러 가다가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이렇게 금전얘기 와 갔겠죠. 그러니까 뭐 얼마 번다라고 하니까 이 포주가 자신의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뭐 몇 년 벌 돈을 한 달 만에 벌어갈 거니까 와서 윤락행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을려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음에도 남편이 알코올 중독증으로 생활 능력이 없어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다방에 취직한 겁니다. 근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포주가 꼬신 거예요. 자, 윤락행위 할 것을. 그래서 이제 얼마 버니까 그렇죠? 얼마 버니까 그 버는 돈의 절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약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정이 거절했어요. 자꾸 거절하니까 자꾸 이제 커피 마시러 올 때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은 이 남자에게 포주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윤락업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5개월 동안 일을 했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래서 번 돈이 얼마였냐면 합계 2,700만 원이었습니다. 2,7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이 포주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면 약정이 5대5였기 때문에 절반은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지 멋대로 써버렸다. 그래서 이 여성은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횡령죄가 될까 말까. 방금 읽었죠? 누가 더 나쁜 놈이다? 그쵸? 이 여성보다는 이 포주란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여자를 왜 꼬시냐는 거예요. 윤락행위를 하도록. 그래서 이 포주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이 화대가 불법원인 급여물이잖아요. 불법원인 급여를 한 그 여성보다는 포주가 수익자가 더 나쁜 놈이라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 급여자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 얘기를 꺽쇠 1번에서 하고 있고요. 꺽쇠 2번 갑니다. 횡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 펜 들고 화대 동그라미. 그쵸? 절반씩 약정했다. 임의로 소비했다고 했을 때 밑에 본문의 적용이 배제가 되어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그쵸?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급여자입니다. 됐죠? 이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부 반환입니다. 5대5가 아닙니다. 분명 5대5로 약정을 했지만 여기 5대5 약정을 했다고 했죠?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민법상 무효. 왜 민법상 무효일까? 이런 약정은 법이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민법 103조라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 법조문에 따르면 그 약정도 계약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합치를 해야 돼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우리 이제 근로자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라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무효로 밝혀지게 되면 그쵸? 다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것도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50%가 네 것이고 50%가 내 것이 아니고 100% 이 여자가 윤락행위를 해서 번 돈이라서 이것은 100%이 돈은 자기 겁니다. 그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부 50%가 아닌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됐고 이것이 노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노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락녀보다는 포주란 놈이 더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윤락녀는 포주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포주가 써버렸다면 횡령이 된다는 내용의 그러한 노트죠. 그러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OX 판례 한번 가봅니다. 횡령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원래 불법원인 급여물이 되면 원칙에 따라서 횡령이 되질 않아요. 근데 횡령이 됐다는 말은 방금 포주 사건 보았듯이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거나 아니면 불법원인 급여물 자체가 아니거나 할 때는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례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뭐 병원 얘기 나오네요. 여기서 기부금 명목 동그라미. 이것은 뭐다? 불법원인 급여물이 아니다. 불법면은 급여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근데 써버렸던 얘기죠? 그러면 횡령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가보면 여기도 뭐 에스크로 및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에 50억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에 20억을 써버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판례가 뭐냐면 역시 여기 갑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의 교부가 투자금 동그라미. 그래서 에스크로 이런 얘기 나오면 저는 에스크로가 뭔지도 몰라요. 에스크로 및 자문계약 이렇게 밑줄 그어두시고 이것은 투자금 나와 있을 때 이 투자금은 불법원인 급여물이 아니구나.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비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는 불법원인 급여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볼 것은 횡령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판례는 불법원인 급여물입니다. 불법원인 급여물이기 때문에 746조 본문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 것이기 때문에 써버렸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성매매 세무 치시고 불법원인 급여물 같죠? 다음 사기 범행을 통한 범죄 수익 여기도 세무 치시고 역시 불법원인 급여물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금융 다단계 여기 사기 나와 있죠. 사기를 통해서 취득한 뭐 무기성, 양도성 예금 증서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불법원인 급여물입니다. 그 다음도 보시게 되면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죄 수익 나와 있죠. 여기 사기 수익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 나오면 전부 다 불법원인 급여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색깔 출제 한번 됐어요. 여기다 색깔 출제 2번 됐고요.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